안녕하세요. 구무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목화 오행, 그거를 설명을 하다가 이 판서, 전자펜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판서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집을 했는데 편집에 또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꺾이지 않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대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판서를 잘 못하니까 그냥 설명하면서 절기까지 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이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서 이제 목부터 볼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사주팔자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주팔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팔자 모두 8자 모두 이 목화 토금수에 적용이 되면서 언제 왕해지고 왕상휴수, 언제 왕해지고 언제 쇠약해지고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기운부터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사주팔자를 정확히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사주팔자에 적용되는 거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본적인 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쇠가 되면 왕상휴수사에서 이제 그 쇠약해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소멸될 것 같으면 절처공생으로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러니까 행함이 시작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지에 놓여서 아시다시피 나아감이 극에 다르면 또 다시 쇠약해지면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주팔자의 이 오행들을 다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지금 현재 나의 그 운의 흐름이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왕해지는 그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대운을 다 적용해서 왕해지는 그런 기후 오행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 포스텔라 만사력 제가 아주 기가 따갑게 말씀드리죠. 거기에서 용신 있지 않습니까? 용신, 조우용신, 억부용신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이다. 그런데 저는 목만 나왔지 희신은 억부용신 뭐 조용신 이런 게 안 나와줬는데요. 뭐 희신이 안 나와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목이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희신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목을 생해주는 거는 뭡니까? 수죠. 그래서 수가 희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수생목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주팔자의 목이 예를 들어서 용신이다. 그러면 희신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을 생해지는 그 기운이 이제 그 목하고 수,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이고요. 그거를 극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귀신 또는 귀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꺼릴 기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간을 방해하면서 여러분들 일간이 꺼리는, 반기지 않는, 꺼리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의 세왕, 언제 이제 쇠약해지고 왕해지는지, 요거를 계절절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을 이제 보면 이제 춘왕이죠. 춘왕은 이제 춘절기죠. 봄의 절기로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죠. 왕성해지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절기로 보면은 입춘이죠. 입춘은 보통 이제 해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서 3일까지 차이 납니다. 보통 하루 이틀. 양력 2월 4일 무렵서부터 이제 봄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래서 우수는 이제 양력 2월 19일 요때 무렵 이제 봄비가 내리면서 이제 새싹이 트는 시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인월을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그 봄절기는 임묘진월입니다. 이것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인월을 보시면은 입춘에서 이제 우수, 목이 춥고 아직 이제 그 연약하죠. 예, 그 새싹이 이제 그 동절기의 새싹을 이제 동절기에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시기로서 아직 그 목이 아주 춥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화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인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화기운이. 다음으로 이제 임묘진월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이제 묘가 이 묘목이 임묘진에서 왕이잖아요. 그죠? 예, 묘목이 왕진데 묘가 사주팔자에 있거나 맞죠? 예,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임묘가 있거나 묘진이 있거나 아니면 임묘진이 다 있거나 다 적용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기상으로는 이제 우수부터 이제 고구는 여기 나왔죠? 4월 20일경. 그죠? 예, 4월 20일경입니다. 농사를 위한 비가 내리는 시기죠. 예, 요 고구에 이제 임목 묘목이잖아요. 이거 진토고요. 그래서 목이 왕성하죠. 그래서 지지목국이고 그 다음에 목이 투출했으면 투출한 거는 이제 여러분 설명해서 알죠. 목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투출했으면은 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목이 왕성하기 때문에 금을 이제 잘못 쓰면 금금목 하잖아요. 그죠? 예, 금이 여러분들 그 사주팔자에서 금이 있으면은 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금이 그 제압을 당하는 그런 이 시기죠.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진월을 보면요. 진월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사주팔자에 이제 진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기로 이제 고구부터 이파죠. 그러니까 이파는 24절기 중에서 7번째 절기죠. 그 보통 양력으로 5월 6일경입니다. 무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죠. 그래서 토의 기운이 약간 강합니다. 그리고 목은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됩니다. 하휴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절기에 목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쇠약해지는 시기죠. 예. 그래서 4, 5, 미월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설명한 거. 그래서 4월 먼저 보겠습니다. 이파부터 소만이죠. 그러니까 소만은 양력 5월 21일경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 시기입니다. 그 사화라는 그 화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화토 기운이 강하고요. 목은 설기되죠. 왜냐면은 화토가 이제 강하니까 목생화, 그 다음에 목극토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기되죠. 목의 기운이. 그래서 이 쇠약합니다. 그 다음에 4, 5미월은 이제 오화가 이제 정점을 찍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소만부터 대서죠. 대서는 양력 7월 23일 무렵입니다. 연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죠. 이 큰 대자에 더울 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화, 사화 뭡니까? 화토 기운이 강한 거죠. 그리고 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기되는 게 지나치니까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이 4오나 5미 아니면은 4, 5미가 모두 놓인 사주팔자는 조우상 반드시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없으면은 조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리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주팔자에.
그 다음에 미월을 보시면은 미월은 대서부터 입추죠. 그러니까 토기운이 미토니까 강하죠. 예, 그리고 목의 기운은 이제 이 토기운이 강해지니까 목국토해서 토의 기운은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식입니다. 추사를 보겠습니다. 추사는 가을절기의 이 기준, 지금 목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쇠약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그 신호라고 신유술이잖아요. 신금, 유금, 그죠? 그 다음에 술토. 그러니까 금기운이 세지니까, 금이 왕상해지니까는 금금목을 해서, 목을 극하니 이게 쇠약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신만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화토가 강해지고, 예. 그 다음에 목은, 절지로, 에너지가 뭐 쇠약하다 그랬는데,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되는 그, 사주팔자의 형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유술월은 이제, 아까 계속 반복했으니까 이거 생략할게요. 처서부터 상강이죠. 이 목은 이제 절지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극을 심하게 받죠. 예, 금기운에 의해서 목기운이 극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쪽으로, 예, 그러니까 금기운이 강해지고, 목기운이 아주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를 보면은 상강이죠. 예, 상강부터 이게 첫소리가 내리는 거죠. 예, 상강부터 첫소리가 내리는 시기. 그 다음에 입동이죠. 입동은 11월 7일 무렵이죠.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술토니까 토기운이 강하죠. 목은 아직 이제 목은 약하지만은 양지이죠. 그래서 힘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절대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을 받기 시작하는, 에너지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동상을 보겠습니다. 동상이라는 뜻은 동절기에 목기운이 힘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그 나아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해자축이죠. 예, 해자축에서 이 자수가 재앙에 놓이는, 그죠? 이런 그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월,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해만 있으면은 입동부터 소설이죠.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23일경이죠. 첫눈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수니까 수생목을 받아서 하지. 예, 그 목은 이제 장생지로 이제 힘을 크게 받는 그런 시기죠. 괜찮습니다. 그 해자축월에서 이제 해자나 뭐네 자축 이렇게 놓이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아니면 해자축월 이렇게 다 놓이면 이건 술기운이 강한 거죠. 그래서 목이 조상 춥죠. 그래서 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화가 없으면, 사주팔자에 화가 없으면은 대운에서 화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축월을 보면은,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축만 놓였다 그러면 이 축이죠. 이 축은 대안부터,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20일경이죠. 그러니까 24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겨울에 가장 추운 시기죠. 그 다음에 입춘 2월 4일경이죠. 예, 봄이 시작되는, 새싹이 나고. 목은 조우상 어떻게 됩니까? 축토니까 목기운 기준에서 보면은 조우상 반드시 화가 필요하죠. 예, 춥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만약에 화가 필요한데 화가 없으면은 대운세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화기운이 들어와야 유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축토에서 이제 그 축토를 이제 포함해서 그 사주팔자 모두가 그 화가 용신이면 반드시
반드시 대운에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운에서 들어와줘야 되고요. 더 좋은 것은 사주팔자에 화가 견실하게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사 입구자의 사람인자죠. 가둘수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을이 가뒀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가뒀냐면 화의 기운을 가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에 화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시기로 봅니다. 신월은 입추부터 처서인데 처서는 양력 23일 무렵입니다. 더위가 이제 꺾여지는 시기죠. 그러면서 일교차가 이렇게 커지는 그죠? 네, 환절기죠. 자, 신월에 이제 그 신금을 먼저 보면 신금에서 만물이 이제 응축되면서 이 겉이 딱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신월은 이 쌀쌀하고 숙살지기, 즉 날씨가 쌀쌀하고 한랭해지는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 유금, 술토 이렇게 금 기운, 신금, 그 다음에 술토의 그 토기운, 그래서 금수토가 모이는 시기로 만물의 기운을 걷어들이는 시기입니다. 또한 신금지장간의 임수, 그래서 이제 금수토라고 했는데 이 지장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지장간에 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수가 금생수하잖아요. 그래서 동절기에 자수를 보면 합을 하죠. 그래서 사주 구성 또는 대운세운에서 수기운이 강해집니다. 신유술 중에서 유금은 이 금기운의 왕지죠. 그래서 만물이 단단해짐이 절정, 피크에 달하면서 수기운이 뿌리로 내려가면서 화초목이나 갑목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래서 신금처럼 똑같이 숙살지기로 금금목하죠. 그래서 목을 극하면서 금생수 역할은 약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사주원국 또는 대세운에서 사화 또는 축토, 진토를 만나면 합을 하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보면 이 신월에는요, 그 입추에서 처서인데 처서는 양력 23일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화의 역이 그러니까 그 기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기운이 남아있어 아직 화기운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월에는 화는 병사지에 놓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술토로 가는 그 병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쇠약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술월을 보면은 먼저 술토를 봐야죠. 술토는 지장간에 신금, 정화, 무토 이렇게 암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금, 정화, 무토 중에서 정화를 품고 있는 조토, 마른 토양이죠. 그래서 이 술토는 화기운을 보호하는 그런 재고지 역할을 합니다. 고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상으로 표현하면은 용광로, 이제 화로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화로에 파묻힌 불씨 같은 형상이죠. 그래서 사주팔자의 술토가 견실하면, 그러니까 투간 또는 통근이 되었으면, 기세가 통근이 돼서 강하면, 지지의 기운이 세지는 것을 이제 통근이라고 합니다. 통근이 되지 않았으면 무근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세가 약한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또 설명을 이제 또 드리겠지만은 기세가 꺾인 것은
강하지 못한 것은 제압을 못합니다. 다른 기운을요. 예, 그거는 다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견실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암기력, 머리가 이제 좀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게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우도 많이 따지고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그 분들이요. 그래서 술토가 대신 이제 견실해야 됩니다. 견실하지 못하고 그냥 뭐 그거는 이제 그 이런 성향이 좀 약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술토는 토죠. 토니까 토기운은 아직 강합니다. 강하고 술토 중에서 이제 여기 아까도 설명했지만 화고지로 힘을 받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술토에서 이제 그 화기운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화기운이 지금 쇠약해진 거죠. 절지로 에너지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월은 입동에서 소설인데 입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년 이제 그 좀 차이는 있지만 하루 이틀 차이는 있지만 11월 8일 무렵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예,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11월 23일 경인데 눈이 내리고 첫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해월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월이니까요. 해수는 큰 강, 큰 호수, 바닷물 이런 그 물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기운입니다. 수기운은 깜깜한 어둠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를 그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원국의 해수가 견실하면 밤에 잘 놀고 밤에 이렇게 활동하는 거 뭐 유흥 뭐 이런 것 쪽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해수는 그 핵이라고 하죠. 이 핵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씨앗, 생명, 탄생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뿌리에 보관하면서 동절기에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중에서 자수로 이제 해수에서 자수로 이어가는 그런 커넥션 역할도 합니다. 핵은 말 그대로 뭐 복숭아씨, 사과씨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복숭아씨를 보면은 도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결실을 좋게 맺어 숙성시킨 후 만물을 걷어들이는 그죠? 핵 씨앗으로 만드는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확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일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썩으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씨앗은 안 썩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시 씨앗으로 봄절기에 이제 씨앗으로 이제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봄절기에 이제 춘절기죠. 춘절기에 새싹이 돼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그 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해수는 목의 생진이, 그죠? 자수는 어떻게 합니까? 해자축에서 그 자는 겨울에 꽁꽁한 얼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완전히 응축된 물이죠? 그러니까 얼음이죠? 그래서 해수는 자수보다는 그 수생목 작용이 강하죠? 왜냐면은 그 자수는 완전히 응축됐기 때문에 얼음이잖아요. 물이 응축된 거는. 얼음은 수생목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수보다는 해수가 수생목 작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주원국에서 이 해수가 임목이나 묘목을 보면 목기운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자축월을 좀 더 설명을 하면 해자축 중에서 이제 그 자수가 피크죠. 왕진대 응축된 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수생목보다는 어디에 작용이 더 세겠습니까? 수국화의 작용이 더 센 거죠. 얼음물이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해수가 수생목 기운이 자수보다는 더 강하다. 작용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신금 또는 진토를 보면, 신금과 진토를 보면 아주 바다를 형성하죠. 그래서 물상으로 파도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 이제 그 자수는 그 음과 양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깜깜함, 어두움, 그 다음에 검정색, 흑색을 상징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둠의 시간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자축 중에서 해자를 가지고 있거나 사주원국에 아니면은 뭐 자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자수가 하나 놓였어도 견실하면 그 본격적인 어둠의 시간을 이제 관장하면서 이제 다소 이제 성과 발전,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성과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좀 늦게 발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대기만성형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축월에는 이 소설부터 대안인데 이 이제 그 대안은 양력 1월 20일 무렵이죠. 24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죠. 겨울에서 그러니까 가장 추운 시기죠. 그래서 화가 절지로 극을 받죠. 이제 그 절지로 극을 받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월을 보면은 이 축토는요, 지장간의 개수, 신금, 기토를 암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수하고 그 다음에 기토, 개수, 빗물, 이슬, 뭐 안개 이렇게 형상이 되는데 기토도 습토죠. 그러니까는 이 축토는 아주 그 냉기가 아주 누적된 추운 시기의 습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지하실, 깜깜한 지하실, 습지, 바다 등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축토가 이렇게 그 사주원국에 견실하게 투관이나 투출 또는 지지에 통근이 돼 있으면 해외, 광산, PC방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 이런 것 등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이제 봄에 축에서 이제 인으로 이제 인목으로 다시 입춘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발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운도 갖고 있으면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깜깜한 공간에 묶여 있는 그런 언 땅의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 기운이 그 열리기 전 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토를 사주원국에서 가지신 분들, 견실했을 때요. 이런 분들의 이제 성향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처럼 부지런합니다. 예, 성실하죠. 그리고 속내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소처럼,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성향을 갖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 축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월에 냉기가 누적돼 있는 그죠? 그런 추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씨앗을 발화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가 이제 그 양지, 절대 양에서 양지니까 힘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목화했죠. 토금수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